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각하게 되면 미국의 국채 시장이 붕괴된다? 그거 엉터리입니다. 과장이에요. 시장이 마비가 되면 중국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7,600억 달러도 희조각되는 거죠. 그런데 보복관세가 245%까지 올라가게 되면 중국이 환율을 마음대로 절상을 시킬 수도 있고 절하를 시킬 수도 있어요. The game isn't supposed to be played that way. 그런데 지금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미국이나 트럼프가 아니에요. 14억 인민들의 시선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이제 미국하고 협상의 카드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수출 기업의 마진이 40% 넘는 경우가 없어서요. 그래서 미중 양국이 상호관세든 보복관세든 50% 넘어가는 수치는 의미가 없다. 제가 생각할 때는 관세 전쟁이 끝났다. 숫자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245%를 때리든 뭐 2,450%를 때리든 어차피 수출이 안 되는 거고, 그것은 싸움에서 이제 내 기가 이렇게 세다는 걸 보여주는 것일 뿐이고, 근데 그것이 먹히려고 하면 상대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중국이 120%의 그 관세를 올리고 나서 더 이상 우리는 미국이 얼마를 올리든 대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鉴于在目前关税水平下，美国输华商品已无市场接受可能性。如果美方后续对中国输美商品继续加征关税，中方将不予理会。 지금 관세 전쟁은 이것은 자존심 싸움보다는 이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서로가 탐색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1기 정부 때하고 달라진 점은 뭐냐 그러면 1기 정부 때는 이제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그래서 때리면 같은 비율 정도로 왔었는데 이번에 좀 다른 점은 미국이 때렸을 때 중국이 오히려 더 얹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광물 카드를 더해서 내놨어요. 그런 식으로 미국이 한계를 낸 것에 비해서 지금 중국은 카드를 더 이제 내는 이제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중국의 스탠스가 바뀌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바보가 아니에요. 무역 전쟁으로 다시 한번 시비를 더 세게 걸고 그다음에 기술 통제를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 엔비디아의 H20 칩, AI 칩의 수출도 금지시킵니다. 중국말로 이제 지구어티스라고 그러는데 중국이 지금 목숨 걸고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반도체 국산화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기술로 중국을 완전히 봉쇄해서 반도체를 봉쇄해서 중국이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게 해준 거죠. 已经开始暂停报价出货了，好像21年的芯片荒行情又来了。 그래서 반도체로 공격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적확하게 찌그른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서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뭘 믿고 이제 저렇게 이제 대드냐? 이제 이게 가장 큰 큐리어시티인데, 첫 번째는 그 사이 이제 7년 사이에 대미 의존도가 대폭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전체 수출의 15% 정도만 미국으로 가는 것이고 85%는 미국 이외 지역이에요. 두 번째는 과거 같았으면 이제 중국의 무역 수지 흑자의 거의 97% 가까이가 미국에서 온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7년 이 사이에 그 다른 지역에서 무역 수지 흑자 비중이 커서 지금 미국의 비중이 3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7년 전에 비해서 무역 전쟁을 시작했을 때 비해서 충격이 대폭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건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전쟁할 때 참고하는 책이 서로 다른 것 같아요. 시진핑 주석은 아트 오브 워, 전쟁의 기술, 손자병법을 보고서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트 오브 딜, 거래의 기술, 이제 본인이 쓴 그 책을 갖고서 이제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두 개의 큰 차이는 뭐냐면 거래의 기술은 손익을 목표로 해요. 근데 전쟁의 기술은 목숨을 목표로 합니다. 적을 죽여야 되는 거죠. 거래의 기술은 이게 손익이 안 맞으면 그걸 뺄 수도 있어요. 근데 전쟁의 기술은 손익이 안 맞다고 해서 전쟁을 그만두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단기전에 강하고 시진핑은 장기전에 강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4년이 인생에서 마지막 대통령입니다. 4년이면 끝나는 건데 중국의 주석은 실제적으로는 종신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시진핑은 전략이 이제 시간이 가면 누가 이길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하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시진핑이 자신감을 내보이는 진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중국에 미국이 아주 이제 취약한 인질의 상태인 기업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애플입니다. 애플은 제품의 95%를 중국에서 만듭니다. 애플이 베트남이나 이런 데 공장이 많이 이전을 안 없습니다. 했습니다. 95%. 인도에 5%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왜 그게 못 가냐 그러면 부품, 소재, 장비 이것들도 같이 따라가요. 우리도 예를 들면 삼성이나 현대가 해외에 이제 공장을 지면 하청업체들이 150개, 200개가 따라가게 되죠. 근데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완벽한 최고의 스마트폰의 서플라이 체인은 중국에 갖춰져 있어요. 이걸 다 옮겨야 되니까 그거 옮기는데 5년, 1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무역전쟁이 심해졌을 때 애플의 생산 공장의 작업 중지 명령을 6개월 만에 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애플의 매출액이 반토막 나죠. 근데 미국의 시가총액 1등, 세계 시가총액 1등은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의 매출액이 반토막 난다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될 거냐? 반토막 이상 나죠. 그래서 만약에 1년 정지시켰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주식시장의 대폭락이 이게 왜 그랬냐를 갖다가 중국을 탓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정책을 만든 사람 누구야? 이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They're going to announce tariffs on things like iPhones, Well, tablets. that's going to be announced very soon. There's flexibility for some products? For some products, yeah, maybe.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퍼스트 버디라고 하는 테슬라입니다.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는 샹하이 부동에 있는 공장에서 전 세계 생산 캐파의 40%를 거의 생산해요.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 공장을 영업 정지시키면 매출액이 40%가 줄게 되죠. 그럼 그 충격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지금 테슬라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 것도 그 영향이 하나 있고 세 번째인지로 월마트입니다. 월마트에서 파는 진열되는 물건의 60%가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애기 기저귀가 보복관세를 때려서 145%, 245% 이제 세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3,400원 된 거죠. 가격이 올라간 것을 수출업자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면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죠. 미국 소비자들이. 근데 문제는 중국이 수출을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창고에 있는 그 기저귀의 재고가 다 소진되는 그 시점에 더 이상 기저귀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3억 4천만 명의 거대한 이제 인구들이 매일 쓰는 일상용품들이 이게 스타트아웃 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거대한 인구가 쓸 수 있는 일상용품을 최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현재로서는 중국 외에는 없어요. 대체국가를 찾는다고 하면 긴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원성이 커지게 되면 최고 지도자의 지지도 훅 떨어지게 되죠. 마지막으로는 중국이 지금 히토류라고 하는 이 광물질을 장악하고 있어요. 이것은 노트북, 핸드폰 당연히 들어가고 모든 첨단 제품에 다 들어가고 이제 F-35 같은 그런 전투기를 만드는데도 거기 한 450kg인가 정도의 히토리 금속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전부 중국이 지고 있는 거죠. The rare earth limits are being studied very carefully, and they're concerning, and we're thinking about all the options right now. 그런 네 가지의 이유 때문에 중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도 이제 무덤덤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상황을 보면 중국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중국 내에서의 어떤 동요라던가 이런 것들은 없는 건지, 그리고 중국은 과연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그 감정을 배제하고 중국을 평가한다고 하면 사회 통제력이 강한 사회주의 국가는 고통의 내구력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을 보면은 경제가 엉망진창인데도 불구하고 몇십 년을 그대로 버티는 거죠. 그게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근데 그 똑같은 사회주의가 중국이라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가 국민들의 희생을 요구를 했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제 정도가 훨씬 강하고 쉽다는 거죠. 역사를 보면 중국은 내 핍을 통해서도 견뎠고 심지어는
나라 건설하고 대약진 운동이라는 걸 시작을 합니다. 그때 대략 한 4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죠. 그런 정도가 있었는데도 이제 사회 통제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나라가 유지가 되는, 그래서 이미 4천만 명을 이상 이 굶겨 죽인 그런 나라의 이제 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체 그 GDP에서 수출이 한 19% 되는데, 만약에 대미 수출이 0이 된다고 했을 때 한 2.8% 정도의 감소 이펙트가 있는 것, 그 정도를 가지고서 손을 든다든지 항복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숫자로만 이제 중국을 평가한다고 하면 중국의 경제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소비가 과거만큼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경기가 나쁜데도 작년에 GDP를 5% 성장을 했어요. 전 세계에서 5% 이상 성장을 하는 주요 국가들은 인도 정도예요. 인도 빼놓고는 가장 높은 성장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뭐 금년에 지금 1.4% 뭐 1% 되잖아요. 뭐 일본, 유럽 다 1%, 0% 이런 정도인데, 근데 중국이 만약에 대미 수출이 0이 된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밖에 성장을 못하죠. 충격 무지 클 수 있습니다. 근데 뭐를 하나 좀 봐야 되냐면, 중국의 경제 규모를 보면 이미 이제 세계 두 번째로 커졌는데 내수가 이게 81%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수를 10%만 더 늘게 되면 8%가 증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5%만 늘린다고 하더라도 4%가 늘어나죠. 그래서 금년도 중국이 그 경제 계획을 짤 때 5%라고 한 것은 대미 수출이 0이 될 거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서 들어간 수치고, 그리고 이제 그럼 그걸 어떻게 할래 하는 것이 바로 돈 푸는 겁니다. 중국이 금년에 지금 그 재정정책, 금융정책을 통해서 내수를 부양을 하는데 돈을 얼마나 푸냐는 것을 이제 말로 표현을 해놓은 것이 2008년 금융위기 때 풀었던 돈 수준 이상으로 푼다. 그래서 최대로 돈을 푼다는 거죠. 이번에 아주 굉장히 특이하게 그 경제공작회의나 양회의의 정부 업무보고 문건에다가 명확하게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세 전쟁과 상관없이 양회에서 얘기한 경기 부양책은 계속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이미 작년 12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의 60% 보복 관세를 맞으면 수출은 이건 0이 된다. 그걸 이미 12월 달에 감안을 한 거죠. 그걸 감안해서 5%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The ball is in China's court. China needs to make a deal with us. We don't have to make a deal with them. The Secretary of Agriculture, I know, has spoken to the President about that, and again, it's being considered.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사항은 무역 적자를 축소하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합의의 방향은 중국이 힘을 길러서 대항력을 기를 때까지는 양보를 해야 되는데 뭘 양보를 하냐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작년에 중국이 그 미국한테서 본 무역수지 적자가 한 3천억 불 됩니다. 근데 1단계 무역 협의 때 트럼프 대통령과 약속했던 것이 무역 적자 2천억 불을 줄여주겠다. 그러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제 그걸 핑계로 중국이 한 1,100억 불인가 한 55%만 사주고 나머지는 입을 닦은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그때 나한테 줘야 될 빚 그거 내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역 수지 흑자를 줄이라는 것이 표면상에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걸 주게 되면 이제 명분도 서고 이런 건데,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지금 245% 보복 관세율이면 어차피 대미 수출은 빵이에요. 만약에 관세가 없었다고 하면 금년에도 한 3천억 흑자가 난단 말이에요. 그 3천억 불어치로 우리가 사줄게. 뭐를? 중국이 반드시 필요한 품목이 있죠. 중국이 세계 6대 산유국입니다. 중국에 석유가 나요. 그런데 워낙 이제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필요한 석유의 86%를 수입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사우디, 중동에서 가장 많이 사고 최대 수입 국가는 사우디예요. 근데 중동에서 사는 물량을 그만큼 줄이고 미국의 석유를 이제 대량으로 사주고, 또 하나 이제 중국이 필요한 것이 콩입니다. 콩을 이제 무지막지하게 중국이 많이 쓰는데 콩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고 그러면
중국인들이 고기를 많이 먹는데 무슨 고기를 제일 많이 먹을까요? 돼지고기입니다. 근데 14억 인구가 1년에 돼지를 몇 마리 먹냐? 한 7억 4천만 마리 정도 먹는다고 얘기를 해요. 돼지를 키우는 그 사료의 중요한 부분이 대두박이라고 그러죠. 콩기름을 짠 그 찌꺼기, 이제 그걸 갖고서 돼지를 길러요. 그러다 보니까 콩이 수입이 안 되면 돼지고기의 생산에도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과거에는 뭐 60% 이상을 중국, 미국에서 소입하다가 이제 둘이 싸워가지고 하나도 안 해버린 거죠. 근데 이걸 만약에 콩을 거기서 사고 석유를 거기서 사게 되면 3천억 불치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고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하는 것 중에 펜타닐입니다. 그래서 펜타닐이 이제 중국에서 생산이 돼서 그것이 우회해서 가공이 돼서 이제 마약으로 쓰이는 거죠. By not accepting it from China, and I'm doing the same thing with China, we're going to tariff the hell out of them. 근데 중국이 맘만 먹으면 그건 당연히 완전히 끊을 수 있죠. 145%, 245% 보복관세 받아가지고 모든 수출이 중단되는 것보다는 펜타닐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스톱을 시켜주면 멕시코나 이쪽을 통해서 들어가는 마약이 완전히 중단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명분도 있고 실리를 다 챙기는 그런 딜을 했다. 이거를 이제 온 국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장사꾼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치꾼 시진핑 주석은 이제 꾼들의 특성은요. 치킨 게임을 하는 것 같아도 마지막 판에 가면 항상 협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 지금 문제가 부채가 많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뭐 지방정부가 부채가 많고 기업이 부채가 많고 뭐 다 부채가 많은 금융이 문제인데 중국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 미국이 답을 가르쳐 준 것이 2008년에 이제 금융위기 때 부도가 났어요. 그때 미국은 공적 자금 왕창 집어넣어가지고 주가 올려가지고 부채 비율 낮추고 주식 팔아가지고 이제 끝을 낸 거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아, 저게 답이구나. 이 부채를 다 주식으로 바꿔버리면 뭐 부도 위험, 금융위기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자본시장을 조금 열어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주식시장의 규모가 커야 되고 물량을 받는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전 세계 최근 4년간 모든 나라의 주가가 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사상 최저치를 경신한 유일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뭐 이제 개미들이 주식시장 쳐다보기도 싫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이게 올라가긴 대단히 어려워요. 근데 거기에 매개 한 마리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4년 동안 번 돈을 4년 동안 빠진 나라에다 집어넣으면 이건 뭐 확률상으로 무조건 돈을 벌게 되죠. 그래서 외국인이 먼저 들어와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면 중국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돈을 안 쓰려고 하는 것, 그걸 자극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미의 돈들이 이제 증시로 대거 들어오려고 하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게 보여줘야 돼요. 근데 가격을 올리는 것이 정부가 의도적으로 올린다고 하는 것만 갖고서는 2% 부족합니다. 근데 시장을 개방을 추가적으로 해서 미국에 이제 큰 손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것은 개미 투자가들의 인식에 야, 우리가 마켓이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모양이구나. 미국의 큰 손들이 대거 들어와서 주식을 사네? 그럼 나도 사야지. 소위 밈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이 무역 수지 흑자 2천억 이거를 줄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싸움해야 되지만 자본시장에 들어가 가지고 미국의 기관 투자가들이 헤지펀드들이 주식 사서 시세 차익을 팔아 가지고 2천억 가는 것은 쉽습니다.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도 또 하나의 보복 카드로 뽑힌다고 하는데 과연 이 카드를 사용할까요? 그리고 미국 국채를 무기로 이용하게 될까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조금 논란이 많은데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중국이 국채를 매각하게 되면 미국이 이제 국채 시장이 붕괴된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 엉터리입니다. 과장이에요. 지금 미국 국채는 중국 포함한 일본, 뭐 한국 다 해서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그게 대략 한 8조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중국의 비중은 한 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체 의미로 보면 중국이 그걸 홀랑 다 판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주는 충격은 뭐 크지 않다. 우리가 한강에 지나가다가 창문 밖으로 돌덩이 하나 떨어졌을 때 풍덩하고 이제
그 빠지는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되고 그건 과장이 돼 있다. 그것 갖고서 뭐 미국의 국채 시장을 붕괴시킨다거나 이럴 수는 전혀 없고 그 대신 이것이 이제 시장의 금리가 막 올라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런 현상이 투매가 나오면 금리를 급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투매를 해서 국채 금리가 폭등하고 시장이 마비가 되면 중국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7,600억 달러도 희조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함부로 쓸 수도 없을 뿐더러 쓴다고 해도 미국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질 못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보복 관세가 245%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환율을 그만큼 절하시켜 버리면 되는 거죠. The game isn't supposed to be played that way. 근데 그게 말이 되냐? 작년에 중국이 무역수지 흑자가 9,900억 불났어요. 근데 외환보유고가 한 3조 1, 2천억 수준인데 그 정도 돈이 들어왔으면 환율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30%는 절상이 돼야 돼요. 근데 오히려 이게 16% 절하가 됐다는 거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중국은 이 환율이 우리하고 다른 것이 우리는 시장의 수급에서 결정되는 자유변동 환율이지만 중국은 관리변동 환율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실제로는 정부가 다 통제하는 환율이에요. 중국이 그걸 마음대로 절상을 시킬 수도 있고 절하를 시킬 수도 있어요. 무역수지 흑자가 9,900억 불 났는데도 환율을 절하시킨 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중국이 그러면 환율을 100% 절하시켜서 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이제는 중국으로서는 대미 수출이 GDP의 2.8%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살리려고 환율을 10%, 20%, 50% 절하를 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중국의 전체 이제 뭐 경제 규모에서 70% 이상이 내수인데 내수는 환율이 절하가 되면 이건 아주 독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빵을 만드는 이제 그 업자인데 지금 밀가루 1톤이 $10,000라고 그러면 수입을 했을 때 1,450만 원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환율이 절하돼서 2,000원 돼버리면 2천만 원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난 가격은 못 올리는데 원가가 그만큼 올라가게 되면 내 수익이 훅 줄어들면은 이건 내가 손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원화가 절하가 되면 수입업자들이 죽어나는 것이고 반대로 이것이 절상이 되면 그만큼 내가 이득을 보죠. 근데 지금 중국은 내수 비중이 수출보다도 뭐 두세 배 커졌기 때문에 지금 환율을 절하시키는 것보다는 절상을 시키는 것이 내수 경기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이 무슨 무역 전쟁에 대비해 가지고 환율을 대폭 절하시킬 거다 하는 것은 어차피 240% 맞으면 수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율을 절하시켜서 미국과 대응한다? 이것은 상정하기 어려운 스토리고 오히려 아마 환율을 절상을 시켜서 내수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 관세 전쟁은 미국의 도구지 목표가 아니에요. 관세 전쟁의 궁극적인 의미는 그걸 통해서 무역 수지 적자를 대폭적으로 줄이고 산업을 미국으로 다시 되돌려서 고용을 이제 다시 살리겠다는 게 원래 목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중국의 제조력은 지금 세계 최강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조력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금융력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관세 전쟁의 끝은 환율 전쟁이다. 다음번은 금융 전쟁으로 간다. 그래서 만약에 환율을 7.2를 3.6으로 절상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냐. 제조업의 경쟁력이 기술에나 생산에 대한 경쟁력이 아니라 환율 경쟁력 때문에 이제 50% 터지게 되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관세를 통한 생산력의 제재는 이건 애초부터 생산이 없다. 근데 이것을 이제 빌미로 해서 미국은 무역으로 시비를 건다. 그 다음에 기술을 가지고 목을 조르고 숨을 못 쉬게 되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쓱 털어가는 거죠. 이게 미중 전쟁의 그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인데 전 세계 외환보유가 28%를 중국이 갖고 있어요. 그 돈을 다 뺏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 거지 되는 거죠. 2차 대전 이후에 미국과 싸운 모든 전쟁한 나라들 중에서 지구상에 없어진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돈이 다 털려가지고 이제 힘이 없어진 거죠. 대표적인 게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이 85년에 지금 중국과 똑같은 상황으로 전쟁을 했지만 거기서 이제 프라자비하고 미일 반도체 협정을 통해서 일본을 30년 동안 바보 만들었죠.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경쟁자를 팔다리 잘라가지고 자기 머슴으로 계속 쓰는 것이 이제 의미가 있지 그거 죽여야 무슨 의미가 있냐 거죠. 그래서 팔다리 잘라서 계속 끊임없이 나한테 봉사하게 만드는 것 이게 미국이 진짜 생각하는 무서운 전략이죠. 거기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지금까지 최근 100년간 만난 적 중에서 최강의 적이 등장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한 개의 전략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복합적으로 다 이제 폭탄처럼 추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관세 전쟁은 이것은 그냥 핑계, 빌미 그런 정도로 보는 것이 맞다 싶습니다. I don't want to say that. It's just not appropriate. Well, you'd think it was pretty obvious that he has, but we will talk about that soon. 트럼프가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는, 또 시진핑 입장에서도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어떤 건지. 제가 볼 때는 미국은 돈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 압박이나 이것을 늦추지 않아요. 미국은 마치 그 떡 안 주면 잡아먹지 하는 호랑이 같은 겁니다. 떡을 주면은 이제 집에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안 잡아먹는 건데. Billions of dollars a year we lose with China, and unless we solve that problem, I'm not going to make a deal. 미중의 생활의 반경이 서로 너무 얽혀 있어서 이것을 이제 완전히 단절시키려고 하면, 상대를 100명 죽이려고 하면 아군도 60명은 죽어야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높을 때 47%인데 그 정도 지지율 갖고서 국민 60%를 상대할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소비자의 주먹이 제일 무섭습니다. 데모하고 항의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서운 것이 뭐냐 그러면 주식시장, 미스터 M입니다. 이게 두려워요. 근데 문제는 그게 바로 표심하고 관련이 있죠. 근데 중국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미국이나 트럼프가 아니에요. 14억 인민들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런 얘기를 해요. 체면, 미엔지라고 하는데 얼굴에 목숨도 거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면을 손상하면서 뭔가를 한다 있을 수 없어요. 그때는 이제 목숨 걸고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돈을 받아가는 것도 중국인의 체면을 손상하지 않고 실리를 챙겨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중국의 지도자들 입장에서도 14억의 인민들이 분노하지 않는 이제 돈을 주고 이제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피탈 마켓을 개방하는 것이고, 근데 그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도 과도한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시켜서 금융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시장을 완전 우리처럼 이렇게 여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지금보다는 예를 들어서 10%, 15%를 더 연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취할 수 있고, 그리고 결국은 민심이죠. 근데 민심이 뭐냐 그러면 밥심입니다. 중국은 무슨 말이냐면 이슈웨이텐,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 부처님 뭐 이게 아니고 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것이고, 먹고 사는 것이 팍팍해지면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국은 황하강이 범람하는 대범람 주기하고 왕제 교체 시기하고 똑같아요. 沃尔玛超市呢，就是接了他们的一票订单呢，大概是10万个，要求我们呢暂停了这个订单。如果我们暂停生产，那么我们工人就会失业，比疫情的时候还举足无措。 그래서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내수 경기가 수출 때문에도 모든 단에 예상대로 안 올라갔을 때 이때는 협상할 수밖에 없다. 근데 문제는 미중이 서로 누가 먼저 전화하냐, 그래서 먼저 전화하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Why doesn't the president just pick up the phone and get this ball going? As I said from the podium just a few days ago when I was up here, would be gracious if China intends to make a deal with the United States. 근데 그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더 급하다는 걸 보여주게 되는 거죠. 하지만 중국도 미국도 이제 서로 협상의 테이블에 이제 시간이 문제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 보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중은 반드시 타협한다. 뭔가를 이제 우리가 미국한테 선물을 주지 않으면은 그 폭탄을 피할 수 없는데, 지금 상당한 이제 답이 하나 온 것이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우리한테 답답함을 얘기한 게 있어요. 두 가지. 하나가 바로 조선, 또 하나가 LNG입니다. 미국은 조선업이 완전히 망가져서 지금 군함을 지을 능력이 안 됩니다. 지금 조선의 세계 1등은 중국이 1등, 한국이 2등이에요. 근데 미국이 중국한테 군함 건설해달라고 못하니까
우리가 유일한 선택입니다. 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임기 내에 업적을 하나 세우고 싶은 것이 알래스카 얼음에 있는 LNG를 파가지고 전 세계에 팔아먹는 것. 근데 아무도 거기다 투자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파는 것도 꽁꽁 얼음 땅을 파기도 어렵지만 그걸 파가지고서 LNG를 싣고 나오려고 그러면 이제 유빙이라고 그러죠. 이제 얼음 조각이 많이 떠다니는데 이게 유조선에 부딪히면 유조선이 뚫어지거나 전복되는 사태가 수없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각국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서방 세계나 이쪽 유럽 쪽은 쳐다보지도 않는데 만만한 이제 한국하고 일본, 아시아에 지금 뭔가 협박을 하죠. 근데 요거를 우리가 못 이기는 척 한번 해주기는 해줘야 되지만 시간을 끌어야 되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딱 4년입니다. 근데 군안 건조하는데 7년 이상 걸리고 LNG 파는데 10년에서 15년 걸립니다.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은퇴하고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시간의 제약 이것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우리가 리스크가 적은 정도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명분을 살려주는 정도 선에서 그쳐야지 거기에 올인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한 상황인 것 같아요. 뭐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이제 산수이긴 하지만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걸 보면 구멍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구멍을 어떻게 잘 우리가 활용을 해서 우리의 실리를 잡고 이걸 극대화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교양이를 부탁에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